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4년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보았던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과 그의 불행했던 여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림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해설용 단말기를 대여해서 각 그림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뭉크는 군의관이었던 아버지와 예술 쪽 소양을 갖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뭉크의 나이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또 몇 년 후에는 어머니를 대신하던 누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 여동생은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의 죽음 후 신경쇠약에 걸렸으며, 또 종교에 집착하게 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며 광신도처럼 변해갔습니다.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으며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던 뭉크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았으며, 또 늘 불우한 환경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공포는 곧 그의 일생 동안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뭉크에게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인은 밀로 탈로라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녀는 해군 장교의 아내였으며 당시 신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판무파탈의 기질이 타고냈습니다. 밀로 탈로가 첫사랑이었던 뭉크는 그녀에게 순정적인 사랑을 바쳤지만, 그녀는 뭉크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자유분방한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뭉크는 끝없이 의심과 질투를 하면서 아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연애는 이렇게 고통으로 끝이 나고, 그녀와 연애할 당시 그린 그림이 바로 키스라고 합니다. 뭉크의 두 번째 연인은 어린 시절 소꿉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다그니 웨일입니다. 뭉크는 첫사랑의 실패를 겪고 난 후 그녀를 더욱 사랑했는데, 당시 뭉크의 예술가 친구였던 푸시비 셰프스키에게 그 자신의 연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뭉크는 질투나 이별 등의 그림을 통해 다그니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결국 다그니는 뭉크를 떠나서 1893년 푸시비 셰프스키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뭉크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마돈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TV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뭉크의 마지막 여인은 툴라 라르센이란 여자입니다. 그동안 뭉크를 떠나 상처를 줬던 여자들과 달리 툴라의 경우는 뭉크보다 4살이 더 연상인 연상녀였는데요. 예술 방면에도 해박하고 성격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뭉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단점은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뭉크에게 아주 집착하게 되었고, 또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던 뭉크는 그런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점점 더 툴라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뭉크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되고, 뭉크는 자살하겠다는 툴라를 말리는 과정에서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되어 왼쪽 3번째 손가락이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 후 그녀와 뭉크는 헤어졌고, 이 일을 겪은 후 뭉크가 그린 그림이 바로 마라의 죽음입니다. 툴라와의 결별 이후 뭉크는 과도한 음주, 싸움 등을 하다 보니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거기에 더해 환각 증세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에 뭉크는 야콥슨이라는 의사 병원에 가서 8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 덕분인지 요양치료 시기 이후의 뭉크의 그림에는 특유의 신경증과 비관적인 느낌이 좀 줄어들고, 색채가 좀 밝아지고 다양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뭉크의 그림들이 굉장히 어두웠다면 이때부터 뭉크의 그림들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가람 미술관에서
제 눈에 들어온 사랑의 파도 위에서가 아마도 뭉크가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에 그려진 그림 같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인 그림과 다르게 밝은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 느낌처럼 다시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희망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 제가 시 한 편을 써보았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랑의 파도 위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남성의 음성에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무로 변해가고 목덜미에 닿는 따뜻한 남성의 입술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사랑은 망망대해 아련한 감동으로 서서히 남자를 휘감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도도한 여자의 얼굴에 행복의 오르가즘이 드리울 때 파도가 남자의 가슴을 적신다. 지금이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남겨진다 해도 영원히 행복할 거라 그 표정들이 이야기한다. 사랑의 파도 위에서의 그림은 전체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행복한 그림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있으며 아름다운 여자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분위기는 잔잔한 파도에 의해 연출이 고조됩니다. 이미 남녀의 머리카락까지 파도가 되어 이들을 평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3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던 뭉크는 이 그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화로 제작되어진 이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아름답고 평온함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뭉크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절규는 액자나 티셔츠, 냉장고 자석 등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본 그림이라 매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그림 또한 뭉크에게는 1892년에 알았던 끔찍한 공황 발작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뭉크는 절규를 그리게 된 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을이 있고 내 아래에는 피오르도가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은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 피 같은 구름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사실 절규는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제목이 비명이었습니다. 절규라는 제목은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뭉크는 충격파처럼 인물의 얼굴을 원초적 두려움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일련의 요동치는 선을 통해 절규를 묘사했는데요.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으로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트라우마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변형시키는 화법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밤하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정신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80세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작품을 남긴 뭉크는 어린아이처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그림과 더 좋은 작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